안녕하세요, 여러분. 포커스 코리안 정 선생님이에요.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식당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대기를 해야 할 때 필요한 표현들을 배워볼게요. 유명한 맛집에 가면 바로 못 들어가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특히 주말 점심이나 저녁에는 손님이 몰려서 대기는 필수인 것 같아요. 이때 직원과 손님이 이야기하는 상황을 배워볼게요.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. 어서 오세요. 몇 분이세요? 4명이요. 자리 있어요? 지금 테이블이 다 차서 대기하셔야 해요. 여기 웨이팅 기계에 연락처 입력하시면 카톡으로 연락이 갈 거예요.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? 저희도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최소 30분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. 카톡으로 앞에 몇 팀 남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. 가게 안쪽에 대기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, 차다라는 단어를 알아요? 차다는 동사인데 어떤 것이 가득 있어서 더 이상 남는 공간이 없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.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 있어요. 그래서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릴 자리가 없을 때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찼어요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식당에서 테이블이 다 찼어요. 아니면 자리가 다 찼어요. 라고 하면 더 이상 자리가 없다는 뜻이에요. 식당에서 자리가 다 차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죠? 기다리다를 다른 말로 대기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요즘은 외국어를 많이 쓰니까 그냥 웨이팅하다라고도 이야기해요. 영어 단어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같은 의미를 다양한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. 예전에는 웨이팅을 하려면 식당 입구에 놓여 있는 종이에 이름과 연락처를 썼는데 요즘은 웨이팅 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. 특히 1시간 이상 오래 기다려야 하는 맛집에는 웨이팅 기계가 많이 생겼어요. 웨이팅 기계에 등록을 하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와요. 그리고 그 메시지로 앞에 몇 팀이 남았는지 예상 대기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. 기다리는 동안 다른 곳에 가서 볼일을 보고 올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제 차례가 다 되면 카톡 메시지로 알려주니까 무작정 기다리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. 저는 얼마 전에 새로 생긴 뷔페에 다녀왔는데 제 앞에 대기하는 팀이 73팀이나 있었고 예상 대기 시간이 2시간이 넘더라고요. 그래서 그동안 바로 옆에 있는 쇼핑몰에 가서 쇼핑을 하면서 시간을 때웠어요. 웨이팅 기계로 접수를 하면 카카오톡에서 실시간으로 대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대기 취소도 할 수 있어서 확실히 편하긴 하더라고요. 그런데 어떤 식당은 번호표를 나눠주고 차례가 다 되면 직접 번호를 부르기도 해요.
그리고 현장에서 대기 번호를 불렀을 때 자리에 없으면 다음 순서로 차례가 넘어가기도 해요. 그런 경우에는 내 차례가 될 때까지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. 그리고 대기 접수를 아예 받지 않고 온 순서대로 줄 서서 입장하는 식당도 있어요. 날씨가 덥거나 추울 때 그런 식당에 갈 때는 미리 각오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. 다행히 그런 인기 식당은 식당에 대기석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서 기다릴 수도 있어요. 여러분, 직원이 손님에게 최소 30분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. 여기서 30분을 기다리는 건 사실 불확실한 추측이 아니라 거의 확실한 내용이에요. 그런데 우리는 을 것 같아 라는 표현을 확실하지 않은 걸 이야기할 때 사용한다고 배웠잖아요. 기본적으로 추측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. 그런데 여기 이 대화에서처럼 한국 사람들은 확실한 걸 이야기할 때도 을 것 같아를 많이 사용해요. 특히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전할 때 많이 사용해요. 한국 사람들은 안 좋은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뭔가 거절을 해야 하거나 안 좋은 소식,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을 것 같아를 써서 부드럽게 표현해요.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저를 파티에 초대했는데 저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. 100% 확실히 정말 정말 못 가요. 하지만 그때 나는 못 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못 갈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. 을 것 같아를 써서 돌려서 표현하는 거예요. 마지막 문장은 카톡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? 예요. 여러분, 이 문장 좀 어색하게 느껴지세요? 사실 이 문장에서는 높임말이 불필요하게 두 번이나 들어갔어요. 확인하시다에서 한 번, 그리고 있으시다에서 한 번, 총 두 번이나 시를 썼어요. 높임을 너무 과하게 표현했죠?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어요. 특히 식당이나 백화점, 가게에 갔을 때 직원이 손님에게 정중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써요. 손님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하려다 보니 높임 표현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가 나왔을 때 직원이 커피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손님에게 더 예의 있게 표현하려고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. 사실 이 표현은 커피한테 높임말을 쓰고 있어서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. 화장실은 이쪽에 있으세요 같은 문장도 불필요한 곳에 높임 표현을 쓴 거예요. 이런 표현들은 문법에 맞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. 재미있는 것 같아요.
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식당에서 대기를 해야 할 때 쓰는 표현들을 살펴봤어요. 여러분이 한국 식당에 갔을 때 유용하게 쓰이면 좋겠네요. 혹시 더 알고 싶은 표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